참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아무리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렸더라도 그곳을 떠나는 날은 항상 화창한, 오늘 콜롬보 및 스리랑카를 떠나는 날입니다. 스리랑카를 떠나서 저녁 11시 비행기를 타고 발리로 갑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냥 나름 그래도 스리랑카에서 체력 소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다 핑계고 지금 갈 때가 다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옷이 진짜 얇은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12월 전에는 귀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남은 한 2주? 이 동안 어딜 좀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다 시간들이 애매해서 터키를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날씨도 추운데다가 사실은 터키까지 가서 터키만 보고 오는 건 아깝잖아요. 바로 옆에 좋은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육로로 다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터키는 이번에도 뒤로 미뤄서 좀 더 시간이 많을 때 아예 유럽 터키 쪽은 한 방에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랜만에 발리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리행 티켓을 끊었고요. 올해만 벌써 인도네시아 비자를 2번 받네요. 그래서 발리로 떠나기로 했고요. 이따 11시 비행기라 살짝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아쉬움들을 좀 달래보려고 해요. 밥을 먹으러 왔고요. 어제는 진짜 잘 잤습니다. 그저께는 진짜 악몽 같은 밤을 보냈는데, 이런 나라, 특히 아시아 쪽 여행을 오면 그 서양의 히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왠지 느낌은 진짜 히피는 아니고 그냥 약간 날라리들 같은 느낌? 그저께 머물렀던 숙소는 진짜 더웠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더워하는데 한 밤 12시, 11시, 12시 되니까 갑자기 에어컨을 누군가 들어와서 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시원하게 잠이 좀 들라 그러는데 갑자기 또 누군가 에어컨을 꺼요. 머리는 레게 머리에 온몸에 문신을 한 친구 한 명이 에어컨을 끄는 거예요. 왜 끄냐 그랬더니 에어컨은 건강에 좋지 않대요. 그러면서 에어컨을 꺼요. 그 방에 10명이서 자는데 자기 혼자 에어컨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꺼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담배 엄청나게 피고 밤마다 맥주 마시고 에어컨은 건강에 나쁘다고 끄면서 담배는 피고 술은 그렇게 많이 마시고, 결국에 자기 건강에 에어컨이 안 좋다고 에어컨을 꺼서 나머지 9명이 너무 힘든 밤을 보내게 하고, 아무튼 되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거기 3, 4일 머물면 싸워서라도 해결했을 텐데 그날 하루만 보내고 어차피 떠날 거였어서, 아무튼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애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가끔 이렇게 채식주의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건강을 위해서 자기는 채식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은 되게 정서적인 것들이 많아요. 어떤 심리적인 것들? 예를 들어 자기는 뿌리 채소를, 베지테리언들은 뿌리 채소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 파나 양파는 안 먹는데 감자나 당근 이런 것도 먹어요. 다른 거래요.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면 그냥 다르대요. 베지테리언들은 그런다, 뭐 이런 얘기. 아무튼 물론 이런 데 와서 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그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또 얼마나 신기한 사람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 봤는데 간판은 삼성인데 삼성 제품은 아무것도 안 판다는, 되게 놀라웠던 그런 가게예요. 처음 왔을 때 봤었던 모스크예요. 여기는 반대편 출입구 같은데 반대편도 있네요. 올드타운 홀이라고 해요. 지금은 소방서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오래돼 보이는 건물입니다. 맞네요. 올드타운 홀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옛날에 이 콜롬보 시청쯤 되겠죠. 뉴타운 홀. 여기는 콜롬보 청과물 시장 같아요. 굉장히 분주하네요. 사람도 많고.
주로 과일보다는 야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콜롬보 터미널역, 터미널 옆에 있는 그냥 뭐 쇼핑 시장 같아요. 왼쪽에는 전부 다 먹을 때고 다양한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헬로. 언제나 그렇듯 친절한 스리랑카 사람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터미널 주변에는 꼭 시장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 이 페타마켓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아무리 걸어도 이 페타마켓 밖으로 벗어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니. 와, 저런 통나무로 서포트를 하네요. 높이를 어떻게 맞추지, 레벨을? 신기합니다. 다니다 보면 과연 하루에 몇 개나 팔릴까 싶은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걸 누가 살까 싶기도 하고 몇 개나 팔릴까 싶기도 하고 성급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저거를 팔기 위해 되게 안 팔리는 것 같은데 대단한 노력들을 하는 거 보면 그 노력을 좀 더 생산성 있는 거에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 겉에서 보고 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죠. 뭐 나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런 끝에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매달리는 일들일 테니까 어디나 생존은 참 힘듭니다. 살아남는다는 것도 힘들고 살아간다는 것도 힘들고.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저는 이제 공항에 가려고 나왔고요. 시간은 엄청 많이 남았는데 와, 호텔 로비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진짜 힘드네요. 땀 안 흘리려고 오늘은 안 돌아다녔는데 그냥 실컷 다니는 게 나을 뻔했나봐요. 거의 10시간 가까이, 아까 잠깐 한 2시간 돌아다니긴 했지만 한 8시간 가까이 숙소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했더니 그래도 편안하긴 했지만 지겹긴 지겹네요. 일단 공항 가서 기다려 보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시간으로 5시 한 40분쯤 됐는데 뭐 퇴근 시간 겹쳐서 한 1시간 좀 넘게 걸린다 치고 그럼 공항에서 한 4시간 좀 넘게 기다리면 되죠. 뭐 아무튼 지금부터 고난의 행군의 시작입니다. 11시 비행기를 타면 내일 낮 12시 반에 발리에 도착하는데 3시간 반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 어이쿠야. 아무튼 한참 가야 됩니다. 하여튼 맑은 정신으로 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숙소인데 진짜 너무너무 사람들 착하고 그냥 뭐 콜롬보 오시면 뭐 최고급 호텔 갈 거 아니시면 그냥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숙소에 있을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추천합니다. Traffic jam is no problem. I have a lot of time. My flight time is 11. Please slow and safety. Okay? 무사히 공항에 왔습니다. 남은 루피로 콜라라도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택시비에 톨게이트비가 포함이 아니랍니다. 와, 정말 알뜰하게 써서 한 100루피 남았나? 한 400원 남았나? 아무튼 뭐 콜라 한 잔 사 먹을 돈 없이 완벽하게 딱 예산에 맞춰서 쓰고 아웃하는 것 같아요.
나가는 쪽이랑 들어오는 쪽 공항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도착해서 콜롬보 쪽으로 갈 때는 진짜 무슨 터미널 같았는데 여기 출국하려고 여기 들어오니까 이쪽은 제대로 된 공항이네요. 뭐 이렇게 다르지? 아무튼 체크인 카운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숨겨둔 200루피가 더 있었습니다. 아싸. 무려 1200원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카기를 싹 털어버릴까요? 1200원 들고 뭐 살 수 있지? 설마 공항이라고 카기 더 비싸진 않겠지? 공항에 너무 일찍 왔더니 체크인 카운터도 문을 안 열었네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걸까? 보통 3시간쯤 전에 열죠? 지금은 4시간이 좀 넘게 남아서 어디 가서 1시간 정도 짱 박혀 있다가 오면 될 것 같아요. 지금 8시 비행기가 이제 체크인 하는데 저는 11시 비행기라 좀 늦을 것 같습니다. 11시 비행기고요. 지금은 6시 40분쯤, 6시 50분쯤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아직 게이트 오픈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짬을 내서 스리랑카 여행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스리랑카 오기 전에 스리랑카에 대해 잘 몰랐어요. 제가 남인도 뭐 인도 이런 데를 여러 번 여행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라고 느낌이 들 만큼 많은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음식조차도 같은 커리 베이스의 음식이라고 해도 이 스리랑카는 이 나름대로의 또 음식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다양했고요. 일단 스리랑카 오기 전에 제가 함부로 스리랑카나 인도나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스리랑카 국민 여러분과 정부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에게 일단 사과를 좀 하겠습니다.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인도는 현재 힌두교가 뭐 전반적으로 국가의 뭐 많은 국민들이 믿는 주력 종교잖아요. 근데 스리랑카는 불교가 주력인데 그거보다 상당히 가볍게 이제 종교 자유를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불교를 믿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스리랑카는 오히려 인도보다는 좀 미얀마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넘쳐요. 예절도 있고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그 어떤 노력 그리고 친절함 뭔가 조급하거나 급하거나 이런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인도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뭐 좀 다이나믹하고 뭐 사람들 좀 귀찮게 하고 호기심도 많고 이런데 그냥 사람들이 착해요. 순하고 그냥 항상 먼저 다가가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이렇게 막 뭐 다가오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스리랑카 여행에서 우선 간단하게 나중에 뭐 텍스트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겠지만 네곰보로 들어와서 사실은 콜롬보 공항이 네곰보에 있어요. 여기가 네곰보인데 네곰보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콜롬보로 이동을 해서 콜롬보, 아누라다푸라 그리고 아누라다푸라에서 동쪽 해안 도시인 트링코말리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이제 시기리아로 바로 왔고요. 담불라를 대부분 오는데 저는 시기리아로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딱히 담불라에서 뭐 대단한 볼거리가 있다거나 하지 않아서 시기리아에서 시기리아락과 피드런갈라 두 군데를 들렸고 거기서 바이크를 빌려가지고 폴로나루아 유적에 다녀왔어요. 근데 폴로나루아는 좀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한데 훨씬 볼 게 많았고요. 만약에 유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뭐 다 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전하면 아누라다푸라는 구지 안에 있는 신성구역 말고 거기는 입장료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신성구역까지 투어할 필요는 없이 가볍게 신성구역 밖에 있는 많은 유적들을 다니는 걸로 충분히 만족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전 다시 오라고 해도 $25의 별도의 비용을 내고 신성구역 내부에 있는 곳은 안 다닐 것 같아요. 왜냐면 볼 게 별로 없고 외부랑 크게 구분이 안 되는 데다가 저는 무슨 기준으로 유료구역과 무료구역을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유료구역이라고 무슨 뭐 유적의 퀄리티가 더 좋다거나 양이 많거나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아누라다푸라는 그 도시 자체 그리고 신성구역 바깥에 있는 많은 유적들을 둘러보고 미인탈레 정도 다니면 될 것 같고요. 차라리 그 비용을 세이브해서 시기리아에서 폴로나루아 유적을 갔다 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크를 타고 시기리아에서 폴로나루아 유적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시기리아에서 버스를 타고 캔디, 담불라로 사실 왔다가
왜냐면 칸달라마를 들렸다가 담블라로 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를 타려면 담블라로 나와야 되거든요. 한 9km, 10km 정도 거리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칸달라마, 헤리턴스 칸달라마를 갔다가 캔디로 왔습니다. 그리고 캔디에서 이틀, 2박 3박을 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캔디에서 기차표를 일찌감치 예약해서 좌석을 구해가지고 누아라엘리아로 갔고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누아라엘리아를 안 들르고 캔디에서 바로 7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엘라로 가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그 아름다운 길을 조금 끊어서 보고 싶기도 했고 누아라엘리아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아라엘리아로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압둘라도 만나고 너무 재밌게 지냈고 그래서 지금도 전혀 후회 없고요. 오히려 전 추천하고 싶고 오히려 엘라는 되게 볼 게 없거든요. 누아라엘리아에서 며칠 지내고 다음에 엘라로 갔고 엘라에서 비를 좀 많이 맞았지만 어쨌든 그 자연환경 산악지역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 있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남부 해안 지역인 히리케티아로 왔고 히리케티아에서는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히리케티아 한 6시쯤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6시부터 콜롬보가 10시쯤에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 보면 히리케티아에서 미리사로 미리사에서 갈레로 갈레에서 벤토타로 그리고 벤토타에서 마지막으로 콜롬보로 오는 그 정도의 순환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찍을 땐 다 찍어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캔디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캔디부터 갈 생각을 하는데 캔디로 가게 되면 북쪽에 있는 아누라다프라를 갈 수 없고 간다 하더라도 다시 캔디로 와야 되는 번복이 생겨요. 그래서 뭐 저에게 다시 루트를 만약에 짠다고 스리랑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저라면 최소한의 2주 정도 15일 정도의 루트라면 저라면 콜롬보에서 아누라다프라에서 시기리아 혹은 담블라죠. 그리고 시기리아에서 캔디에서 누아라엘리아, 엘라를 거쳐서 남부지방에 있는 해안들 중에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면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미리사로 오셔서 웰라가마랑 미리샤 두 군데에서 조금 같은 동네니까 두 군데를 보고 갈레에서 시간을 조금 많이 쓰시고 콜롬보로 돌아오는 구성이면은 15일이 충분히 알찰 것 같아요. 물론 뭐 대자연을 즐기고 싶고 트레킹을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그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면 조금 루트가 바뀌긴 할 텐데 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트레킹을 좋아하신다면 저는 지금 계절 때문에 못 갔지만 흔히 아담스 피크라고 부르는 스리파다 거긴 누아라엘리아에서 가기 편하거든요. 해튼이란 데로 가면 되니까 스리파다를 가실 거면 캔디에서 해튼까지 가고 왜냐면 누아라엘리아 가기 전에 해튼역이 있거든요. 해튼에서 내려서 스리파다 아담스 피크를 보시고 다시 누아라엘리아 엘라를 거쳐서 이제 하퓨탈레나 뭐 이 정도로 오셔가지고 뭐 엘라에서도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 호튼 국립공원 거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호튼 플레인스라고 이야기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저는 안 갔지만 거기 트레킹이 비싸긴 한데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국립공원은 이제 엘라에서 남부 바다로 가다가 보면 지도를 놓고 보면 오른쪽에 얄라 국립공원이라는 데도 있고 또 시기리아 근처에 국립공원들이 그 야생동물 국립공원들이 있어요. 그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여행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째, 인도와 다르다. 스리랑카는 스리랑카만의 문화, 음식, 사람들이 있고 인도를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스리랑카는 정말 다른 나라.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장점 그리고 자연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다는 거 생각보다 산악지역이 굉장히 풍광이 좋다는 거 그리고 제프리바와를 보신다면 나중에 따로 제프리바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할 텐데 그것 또한 좋은 투어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이미그레이션들은 좀 고압적이고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스리랑카는 이미그레이션조차도 너무 친절하네요. 여권을 딱 보더니 이미그레이션 담당하는 분이 안녕하세요 이러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금방 찍어주시고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쩜 이런가 몰라요. 스리랑카는 진짜 친절하고 사람들이 진짜 좋습니다. 떠나면서도 아쉽다라는 마음이 드는 나라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정말 한 번도 이렇게 여행하면서 사람 때문에 언성을 높이거나 뭐 이런 게 없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쩜 사람들이 다 이런지 몰라요. 허다못해 툭툭 기사나 택시 기사들조차도 그냥 항상 기분 좋게 해주고 친절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정말 사람만 놓고 보면 그냥 스리랑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여기가 제가 비행기 내렸던 데 같아요. 이 길을 약 한 달 전에 걸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리 가죠. 벌써 한 달이 다 돼갔다니 진짜 엊그저께 와서 고프로 잊어먹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참 시간 한번 빠릅니다. 우리 누나가 티 사다 달라 그랬는데 제가 티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어디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항은 무조건 비싸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적당히 둘러대는 걸로 해야겠어요. 뭘 아는 사람이 사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이상한 거 덥석 샀다가 그럴 것 같아서 안 샀습니다. 그 대신 제가 여기서 많이 마셔줬기 때문에 괜찮겠죠 뭐. 공항에서 기다리는 거 타고난 소질 같아요. 이제 한 4시간쯤은 그냥 적당히 자판 몇 번 두들기면 그냥 지나가네.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1시 비행기의 탑승 시간이 10시 15분인데 9시 반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나 여기 6시 40분인가 갔는데 스리랑카 여행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스리랑카에 대해 잘 몰라서,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스리랑카 제가 느꼈던 좋았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스리랑카 여행을 권하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좀 담았어요. 그냥 태국, 베트남 이제 좀 질리고 흔하고 그렇다고 이 아시아 여행을 하는데 인도나 이런 데는 좀 살짝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스리랑카 최고 여행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그 별표로 난이도를 쓰는데 태국이나 베트남이 난이도 별 1개짜리, 그리고 인도가 한 7개, 8개, 아니 한 5개, 6개, 이집트가 10개. 전 항상 이집트를 여행 난이도 최악으로 꼽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가본 데가 그뿐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스리랑카는 한 별 3개 정도? 그 3개 중에 별 하나는 사실 난이도가 아니라 좀 멀다는 거. 직항을 타긴 좀 애매하니까 경유를 해야 되다 보니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한 어려움 정도? 그 여행 자체는 재밌어요. 사실은 태국이나 베트남은 이제 사실은 그냥 국내 여행하는 거랑 크게 차이도 안 느낄 만큼 편해졌잖아요. 근데 스리랑카는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루즈함을 좀 즐거운 긴장감으로 승화시켜서 진짜 배낭여행 제대로 하는 느낌을 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가 별 한 6개라면 여기는 한 별 3개 정도? 그래서 아주 재밌게, 배낭여행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재밌게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영어들을 잘하세요. 인도도 그렇긴 한데 여기도 영어들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여행하는데 전혀 불편함도 없고 즐겁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지를 고민하신다면 이제 태국, 베트남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 추천해 봅니다. 아주 재밌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비행기 타러 갑니다.